서울시립대 시각디자인과 문제입니다. 과목명은 기초디자인이에요. 근데 서울시립대는 뭐 후에도 공업디자인과 리뷰를 하겠지만 기초디자인이긴 하지만 기초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형상으로 보면은 거의 뭐 기초 소양에 가까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문제를 두 개를 제시를 합니다. 시각디자인과 공업디자인 각 과의 성향을 반영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각디자인과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은 제시된 이미지를 참고하여 제시어 상승 날개를 표현하시오. 첫 번째 이미지는 날개 이미지입니다. 새의 날개 전체 형태를 보여준 거고, 두 번째 이미지는 그 깃털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 A에서 보여지는 상승과 날개를 표현하시오라는 주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일단 이 지금 이미지 2에서 설명되어 있는 그 깃털의 구조, 서로 얽혀있다, 서로 이렇게 꼬여져 있다라는 구조를 크게 확대해서 어느 하나의 커다란 구조물,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만들 것 같고, 그 구조물과 공간 안에 날아다니고 있는 어떤 새라든지 거기서 이렇게 뭐 흩날리고 있는 어떤 깃털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반된 이미지겠죠. 갇혀있는 단단한 구조물 안에 자유롭게 비상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날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혹은 날아가는 그런 어떤 새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깃털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A 같은 경우는 실제 기초 디자인 유형에서도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B 같은 경우는 문제 A의 표현을 기초로 여행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행 홍보용 포스터. 서울대학교에서 사실 많이 나왔던 문제 형식이기는 하죠. 서울대 디자인학부에서는 하나는 입체 조형물을 만들고 또 하나는 뭐 책에 대한 표지를 디자인하거나 포스터 디자인을 하거나, 이번에 서울대 기획운영 전형 같은 경우도 바우하우스 100주년 포스터를 뭐 활용하여 모티브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어떤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포스터를 만들고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었죠. 그거와 흡사한 시각 디자인, 평면 디자인이라는 전공의 특성을 살린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A의 표현을 기초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A, 앞선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어떤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단단한 구조물 혹은 그 공간에서 비행하면서 날아가고 있는 자유를 꿈꾸는 깃털에 대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체가 뭐 여행을 떠나고 싶다, 나는 이 갑갑한 세상, 갑갑한 이 상황을 벗어나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떠나고 싶다라는 어떤 여행의 참된 의미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 참 가고 싶은데 우리 다 못 가고 있죠. 코로나가 빨리 괜찮아지기, 이렇게 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 기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얼른 대학생이 돼서 여행 떠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립대학교 공업디자인과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디자인과 공업디자인의 전공의 어떤 성향이 정확히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공업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사자를 줬네요. 암사자. 똑같이 문제는 두 개를 줬습니다. 문제 A, 제시된 이미지 사자를 사진과 다른 구도나 다른 자세로 소묘하시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업디자인과이기 때문에 이런 드로잉력, 형태력, 구조력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관찰하기 위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거기에 또 적합한 재료인 연필을 줬네요. 지금 주어진 어떤 암사자의 이미지는 똑바로 이렇게 좀 서서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정적인 자세인데, 뭐 암사자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사자가 사냥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사냥은 암사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하죠. 위기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만 숫사자들이 갈퀴를 날리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그려지긴 하는데, 실제 사냥은 암사자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 사냥을 하고 있는 그 어찌 보면은 동세,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정적인 동세보다는 동적인 어떤 동세를 취해서 그거를 표현을 해보는 거겠죠. 자, 문제 B, A 안에 했던 구도나 자세를 변경해서
애완용 로봇으로 제작하시오. 자, 누군가를 공격하는 어떤 초식동물을 공격하는 암사자의 모습을 A에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구도나 자세를 변경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애완용 로봇이니까. 애완용 로봇이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면은 우리 아이들 굉장히 놀랄 수 있겠죠. 암사자의 어찌 보면은 뭐 비례나 얼굴 형태라든지 캐릭터적인 부분, 그리고 뭐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다 바뀌어서 애완용 로봇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비례가 바뀌었다. 뭐 다리가 일단은 짧아져야 되고, 일단 얼굴에 대한 부분도 눈이 커져야 되고요. 뭐 그런 어떤 사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질, 그러니까 그 구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변형시켜서 로봇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 디자인과 공업 디자인의 각 전공의 특성이 굉장히 잘 반영된 문제라고도 보여져요. 뒷목 잡은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사실 시립 때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뒷목은 잡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힘들었죠, 시험이면. 자, 두 번째입니다. 수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문제와 수원대학교 패션 디자인과 문제에 대한 리뷰를 할게요. 수원대 커뮤니는 주말에, 며칠 전에 시험이 있었죠. 시험 본 학생들이 일단은 굉장히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시험지를 받고, 거미와 드론이, 문제가 거미와 드론이 가진 형태의 특성을 사용하여 미래의 세계의 상황을 표현하시오. 그래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미래 상황까지 표현할 수 있죠. 거미와 드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시된 이미지에 글이 써 있었죠. 사물이나 사진 이미지가 제시되지 않음. 이미지도 안 주고 실제 사물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거미와 드론을 그려야 된다. 거미랑 개미, 거미를 어떻게 그릴까요? 다리가 몇 개야?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 비례가 어떻게 되어 있지? 물론 드론의 어떤 형태를 같이, 드론의 소재를 같이 줬기 때문에 거미를 리얼하게 그리지 않고, 사실 거미와 드론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죠. 날개도 달려있고 사방성이 있고 다리들이, 몸통의 형태와 다리의 어떤 비례, 구조, 뭐 각도 이런 걸 따졌을 때는 흡사, 곤충과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겠지만, 리얼하게 거미를 그려야 되는 어떤 아이디어를 펼쳐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맞는 건지 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겠죠. 자, 이 두 개를 사용하여 미래 세계의 상황을 표현하시오. 드론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지금 이로운, 어찌 보면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전쟁 상황에서 뭐 이런 어떤 좀 위험한 상황을 드론을 통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뭐 촬영을 해서 그걸로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촬영 기술 같은 경우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드론이 촬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평소에 봤던 그 뷰, 방송에서의 뷰보다 훨씬 더 파노라마적인, 그리고 되게 드라마틱한 뷰도 드론을 통해서 제공을 받기도 합니다. 미래 세계의 상황이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미래 상황이 우리 예전에 뭐 우주전쟁이라든지 이런 공상 영화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SF 영화 같은 경우를 보면은 되게 막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용도가 되기도 하겠죠. 거미의 형태와 같이 연결시킨다면 이런 좀 극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미래의 어떤 우리 인간이 공격받고 있는 이런 상황 부분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기초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발상과 표현 주제예요. 사고에 관한 주제가 좀 더 가깝겠네요. 소재를 주어준 거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소재 이외의 다른 형태들도 주제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는 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거미, 드론, 플러스 거미에서 연상될 수 있는 거미줄, 이런 어떤 소재와 연관될 수 있는 제3의 이미지들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체들이 사용된다는 건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수원대학교 패션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미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살펴보면은 우주선입니다. 지금 뭐 비행하고 있는, 비행이 이제 시작된 우주선 이미지와 풍물놀이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 이렇게 막 회오리, 그러니까 막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이런 어떤 회오리와 이렇게 홀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바다 이미지를 준 겁니다. 이 이미지의 운동감과 조형성을 활용하여
속도감과 율동감이 느껴지는 화면을 구성하시오. 운동감이 느껴지는 거는 이 풍물놀이의 이 사실 모습이죠. 이 동시 자체가 움직임과 운동감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율동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 지금 춤을 추면서 쌍물을 돌리는 어떤 그런 율동감도 있을 것이고, 이 회오리, 물이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율동감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속도감과 율동감을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표현을 한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쌍물 돌리고 있는 그 동그란 리본처럼 생겨있는 그 줄이 어찌 보면 이 회오리처럼 보여지기도 하겠죠. 이렇게 바닷물이 회오리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블랙 홀이 만들어져 있는 이 어떤 리본에 대한 형상으로 그런 어떤 홀 같은 형태를 만들고, 그 홀의 저 뒤에서부터 이 우주선이 쫙 앞으로 상승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속도감을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이미지를 이 소재, 어찌 보면은 소재를 세 개를 줬고 하나는 공간, 두 개는 하나는 사물, 하나는 상황 이렇게 줬다라는 거는 이 세 개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주제어를 조형적으로 연출을 하고 내용적으로 의미 있게, 그리고 이게 형태적으로 유사한 것인지 내용적으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연출을 하라고 의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네요. 서울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기초디자인 문제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디자인과는 기존 되게 유명하죠. 이런 어떤 연출형 주제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기초디자인 연출형의 어머니. 산업디자인과 문제 한번 살펴보면은 골판지를 줬습니다. 이미지로는 골판지와 철사를 줬네요. 이 이미지를 활용하여 안정감과 튼튼함이 느껴지는 구조물을 표현하시오. 안정감과 튼튼함을 표현하시오가 아니라 구조물을 표현하라는 문제를 준 겁니다. 이제는 뭐 공간적인 구성, 1, 2, 3 구성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물을 얼만큼 이 소재들의 어떤 특징들과 형태적인 어떤 특징과 구조적인 특징, 성격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구조물을 조형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너는 주제부에다가 이렇게 두세 가지의 물체를 형의 대비를 줘서 주제부 쪽으로 집중시켜가지고 포인트를 잡아. 그리고 그거를 주제부 이외의 부주제에서도 표현을 하고 근경에서도 표현을 해야 돼. 이게 너의 패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실제 그런 어떤 군더더기, 여기서의 군더더기는 구조물 이외의 형태들과 어떤 뭐 상황에 대한 거겠죠. 이런 군더더기들이 다 제거되고 보면은 주제부만 남게 되거든요. 그 주제부를 얼만큼 골판지가 가지고 있는 물성, 그리고 골판지는 이렇게 약간 뜯었을 때 겉과 속에 대한 형태와 구조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런 홈에 대한 부분들을 이 철사들과 어떻게 잘 연결을 시켜서 단단한 구조물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단단함, 안정감에 대한 부분들이 표현이 돼야 되겠죠. 안정감이 표현된 상태에서 대칭적인 어떤 구조물을 표현할 수도 있고, 요즘 좀 이슈인 비대칭적인 구조물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비대칭이라고 하면 요 정도의 무게감과 이 정도의 무게감을 양쪽에서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가벼운 질감, 여기는 조금 무거운 질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는 커다란데 하얀색이고 여기는 조그만데 검은색으로 해서 비대칭이지만 어찌 보면 무게의 대칭, 어찌 보면 명도의 대칭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비대칭과 대칭의 어떤 구조물을 조형적으로 잘 표현을 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재밌는 문제였어요. 자, 서울여대 시각디자인과 기초디자인 문제입니다. 너무나 귀여운 고양이를 제시를 했습니다. 털실과 같이 제시를 했네요. 이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년에 서울여대 시각디자인과에서 그 전선과 알파벳 A, 소문자와 대문자를 활용하여 기초 디자인을 하시오를 표현하신 그런 어떤 문제랑도 어찌 보면 흡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선에서 털실로 바뀐 거고요. 알파벳에서 조금 더 동세와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고양이로 바뀐 겁니다. 상황적인 연출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되게 알록달록한 이 털 뭉치를 고양이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 어떤 동세를 통해서
상황을 연출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채로운 컬러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양이를 누가 잘 그리냐, 뽀송뽀송하고 예쁘게 잘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도톰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얇을 수도 있는 이 털실을 어떻게 시각 디자인과라는 과의 성향에 맞춰서 감각적으로 잘 활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